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이제 수소차와 수소전기차와 테스차를 비교하면서 누가 너한테 이제 the safer, which looks safer to you 라는 대답에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댓글이죠. 이제 그래서 난 트윗을 달았는데 한결같습니다. The staying power of a bad idea is astonishing.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아주 바보 같은 의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 트윗이냐면 옛날 트윗이 아닙니다. 이제 8월 12일자 트윗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아주 극최근이죠. 최근까지도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bad idea,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요. 또 이제 비난하는 글이 하나 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트윗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거죠. 스페이스X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비나 변호사들이 만약에 올빗에 갈 수 있게 해준다라면 베조스가 명왕성 플루토에 가 있다라는 거죠. 달도 아니고 명왕성. 와, 정말 셉니다. 세. 수소차는 여전히 배드 아이디어고 저렇게 로비하고 변호사 사사하는 거면 베조스는 벌써 명왕성을 갔을 거다. 명왕성이 맞나요? 이게 플루토인데 어쨌든 달보다 훨씬 먼 걸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 태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베조스가 너무 스페이스X에 이게 좀 편파적이다. 아주 태클을 제대로 걸었었는데 그거 일종의 후속타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얘기인가 이제 후속타인데 이제 나사 인스펙터들, 그러니까 GA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일까? 이게 그러니까 내부 검열도 하는 거죠. 참 내부 검열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런 큰 기관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스펙터를 고용하고 저는 검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을 영상을 그래도 올리기 전에 꼼꼼히 본 적도 있고 그래도 몇 번은 듣는데 역시 자기 검열보다는 이렇게 퍼블릭하게 내놓고 여러분들의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게 논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남이 한 번 보는 게 자기 10번 검열하는 것보다 낫긴 하거든요. 하여튼 나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돈이라든지 예산이 좀 지금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달에 이제 보내는 이게 좀 너무 현실성이나 예산적인 면이 좀 너무 이제 스페이스X가 싸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달에 가는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성이 있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스페이스X는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 보면 GA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왜냐면 아까 그 명왕성 플루토 간다는 얘기도 블루 오리진이 이제 그것을 HLSD 시전을 계속 꼬집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좀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스타쉽이 8번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GAO의 디시전을 보면은 GAO 리포트를 보면은 야 16번은 런칭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능하겠냐?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스페이스X의 목표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8번이면 지금 왜냐하면 현재 스타쉽의 페이로드는 어마무시하죠. 전에 요것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쏘는 힘이 3 밀리언 킬로그램에다가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개 랩터 엔진 다 모아가지고 엄청 세게 밀죠. 리유저블로 어마무시한 화력으로 밀기 때문에 페이로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8번이면 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했고 정말 스타쉽은 가볍고 그 루나 달에 이제 착륙하는데 이 다리에 그런 것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더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래비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영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다 가능성이 있고 이게 설령 다 맞다 손 치더라도 스페이스X는 16번 충분히 할 수 있다. 니들이 지적한 16번 정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크루 드래곤이라든지 훨씬 더 어려운 더킹 스테이션을 20번 넘게 했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너무 재밌어서 참 싸움은 약간 이런 논쟁과 이런 것들은 항상 재밌죠. 강 건너 불구경은.
하여튼 스페이스X는 잘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와 이제 테슬라 관련 얘기들도 꽤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반기에는 수출을 많이 했고 이제 후반기에는 로컬 마켓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반도체 부족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딱 꼬집은 회사가 있거든요. 르네사스와 이제 보쉬입니다. 이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이 NXP, 인피니온, 르네사스 이게 3강입니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해서 4강, 뭐 ST까지 하면 5개 회사인데 대략적으로 르네사스가 한 3위 정도 하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뭐 테슬라가 어찌어찌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세미컨덕터 쇼리지는 상당한 것 같고요. 지금 르네사스 CEO가 뭐라 그러냐면 2020년까지도 2020년 중반까지도 칩 쇼리지가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르네사스 측 얘기니까 이분들이야 쇼리지가 길면 길어질수록 좋은 얘기니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저렇게 밝힐 정도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르네사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르네사스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칩 패키지, 시스템 온 칩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스드 노드, 막 5나노, 막 10나노 미만 공정은 아니더라도 지금 르네사스도 통합용 칩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의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 컨트롤러를 다 이제 통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직 그렇게까지 뭐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AP 수준이 아니니까 적당한 노드 선에서 이제 시스템 온 칩을 이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확실히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도 패키징이 대세다. 그런 면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보고서들을 보면 2019년에 우리가 얼마나 수요를 잘못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ADAS가 점차 범용화되면서 칩의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늘 거지만 조금은 이제 쿨링 다운 한다. 좀 시장이 그렇게 빨리 열리지도 않고 차량 수요가 좀 줄어서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측하고 그걸 좀 쿨링 다운 했더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한테 좀 더 돈을 줄 여력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선두주자들이 계속 좋은 칩을 내놓으면서 도망간 거죠. 어쨌든 그 단가들은 예전에 만들던 오래된 공정들이나 오래된 이제 좀 낮은 등급의 레벨의 칩들은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싸져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참 이득을 내기가 어려운데 드디어 이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오히려 지금 이런 최선단 공정보다 요 중간 단계 공정에 들어가는 칩들이 지금 시장에 막 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AP가 아니기 때문에 로직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빨리 거기 가봐야 그렇게 큰 이득을 얻기 힘듭니다. 통신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12나노, 14나노 공정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겠구나. 그리고 지금 딱히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량 생산만이 답이고 현재 있는 공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시스템 온칩, 패키징이 답이라는 거를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튼 이게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아니 테슬라는 리라이트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트 했거든요. 이제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연 45만 대를 이제 돌파해가면서 50만 대에 가면서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항상 이제 차량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거는 프로덕션 레이트는 가장 느린 파트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The slowest part out of 10,000이 물론 이제 전기차로 왔기 때문에 부품 수가 줄었습니다. 내연기관 대비해서 월등히 줄었고 테슬라는 통합을 하고 소프트웨어 강점도 있고 여러모로 이것을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전기 자동차는 그래도 뭐 500개, 1000개의 파트를 모읍니다. 이것도 적은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보다 부품의 부족을 겪을 확률이 적은 거지. 왜냐면 부품 수가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하고 많이 그런 관리가 들어가서
그나마 테슬라가 요 정도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도 부품 수가 아예 적은 건 아니죠. 인간은 제가 아는 그 선배 연구원님들 얘기 들으면 300개, 500개 넘으면은 어려운 거는 다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중 부품 하나만 빠져도 이게 느려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여전히 세미컨덕터 쇼리지에 좀 힘들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 대비 그러니까 항상 차악인 것과 비교를 할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해 보면 나쁘진 않다. 저 상대방보단 낫지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꿈이 제 생각에 앞만 봐도 100만 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차는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트윗 하나 또 빼먹었는데 이거 그냥 딱히 중요한 트윗은 아니라서 넘기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신기한 것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뭘 지적했냐면은 그 아까 베조스한테 이제 엄청 그 베조스를 까는 계속 그 스타쉽은 할 수 있다. 지금 스타쉽을 이용해서 스타링크도 지금 뿌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방에 정말 위성을 무지막지하게 뿌릴 그런 계획도 있던 것 같은데 단어를 좀 꼬집긴 했습니다. 리퓨얼이 아니라 리필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펠런트에 보면은 리퀴드 옥시젠이 78%고 점화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액화시켜서 들고 가거든요. 연료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연료로 들어가서 저 역시도 이걸 리퓨얼로 받아들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이걸 노트하랍니다. 리필이지 채우는 거지 리퓨얼이 아니랍니다. 퓨얼은 22%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말이니까 맞겠죠. 제가 이게 또 우주항공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또 단어도 지적질을 해서 뭐 본 스토리에는 약간 벗어나는 거지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스페이스X 잘 디펜스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베타니까 자율주행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서비스로 LA에서 샌프란을 가는데 인게이지먼트를 거의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아니면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전에도 이런 영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거리에서 그냥 도시에서 그냥 가면서 이제 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 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헐시하다고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시내를 물론 해서 갔지만 결국 샌프란이든 LA든 갔지만 시내 주행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주차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한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냐면 이제 충전소에 들어갈 때 충전소 딱 그 앞까지만 가고 이제 거기서 사람이 좀 운전해서 그걸 이제 충전을 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듯 안 한 듯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샌프란에 있는 매장까지 가는데 요번 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만 보니까 상당히 또 이게 이미 지금 업데이트를 한 또 이게 9.1인데 이게 진보를 굉장히 했다라는 이게 요 영상만 보면은 할 듯한 느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인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요번에 이제 영상을 좀 따오게 됐고요. 확실히 이걸 봐서 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어제 그런 주행 보조 장치들의 문제 테슬라가 리딩하는 것만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리딩하는 모습은 확실하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지는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좀 희망을 저 역시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약간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희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